안녕하세요. 피부과학식다의 닥터성입니다. 이번 주제는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보통 이런 용어가 뭐냐고 하면 답정너라고 하죠.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유도하는 방법의 합법을 답정너라고 해요. 그죠? 그런데 피부과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관련된 얘기를 이번 영상에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답정너에 해당된다면 가급적 그런 태도를 좀 고쳐야지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실제 원하는 답과 자기가 원하는 답은 다른 거예요. 그죠? 환자 입장에서 바라는 답을 해주는 것만이 답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객관적인 답을 해주는 것만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가야 되는지 이런 거를 설계하는데 오히려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할지, 무조건 희망적인 그 환자가 원하는 답으로 유도해가지고 뭐 시술을 유도한다거나 이런 것 자체는 저 개인적으로는, 닥터성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원하는 방향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내용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즉 당신의 답정너 같은 스타일의 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답정너라고 하죠. 답을 정해놓고 너가 그 답변을 나올 때까지 유도하는 방법. 가장 흔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타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와서 부작용이 생겼을 때예요. 그 환자 입장에서 너무 걱정되고 너무 신경 쓰이니까 막 사진도 올리고 막 겁이 나서 막 설명에 막 걱정이 막 한가득 잡혀있는 그런 내용의 질문들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상태를 그냥 방치하면 더 악화되기 때문에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 된다, 뭘 해줘야 된다, 막 이런 댓글 달고 그냥 기다리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그냥 놔두면 악화된다는 말은 그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답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답변을 달면, 즉 어떻게 보면 좀 더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답변을 달게 되면 그 환자 입장에서는 그 설명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냥 기다리면 좋아질 거라고 많이 생각하고 질문을 했는데 기다리면 좋아질 거란 답변이 안 달리니까, 놔두면 악화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면 좋아진다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질문 형태를 바꿔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약간 그냥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뭔가 화가 좀 풀리면서도 이 의사가 마지못해 대답했나, 자기가 억지로 끌어냈나, 막 자기도 화가 나면서 뭐 복잡한 감정이 들면서 갑자기 막 글을 다 지우거나 막 뭐 카페를 갑자기 탈퇴한다거나 뭔가 다른 액션으로 자기가 행동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그 사람 피부를 위해서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우리가 의학적 이론이나 과학 이론 이런 걸 보면 정해진 답이 있는 거지, 즉 객관적인 어떤 답을 벗어난 그 환자가 바라는 답을 해주는 게 과연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선 환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왜? 자기는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내 기분 좀 맞춰줄 수가 없어? 내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게 좀 좋게 얘기해주면 안 돼? 좀 거짓말이라도 좀 해갖고 좀 달래줄 수 있지 않니?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그 환자의 치료 타이밍을 놓쳐서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빨리 치료를 하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서 그 사람의 스트레스를 더 빨리 없앨 수 있고 정상인 피부로 돌릴 수가 있는데, 그 환자가 원하는 답을 맞춰주다가 그 타이밍을 놓쳐서 악화시켜버리면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주제를 정했냐면, 가끔가다 제 카페에 올리는 질문들, 이런 글들을 보면 그 질문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자기가 원하는 답을 내가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답변이 있어요. 그 답변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질문의 형태를 살짝 바꿔요. 조사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을 살짝 바꿔서 다른 글로 올린다거나,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까지 하냐면 제가 본인 아이디를 알았기 때문에 억지로 이런 답을 단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 아이디로 재가입을 해가지고 질문 상황을 살짝 바꿔서 비슷한 질문을 해요. 왜? 같은 답이 나오는 거 자기 눈으로 확인하려고. 자기에 대한 아이디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온다고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아닌 상황을 확인해 보려고 아이디 3개, 4개를 바꿔가면서 비슷한 질문을 계속 올려요. 그러다가 나중 가서 똑같은 답변이 나오면 나중 가서 본인이 화가 나서
그 글을 다 지우고 탈퇴하거나 뭐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걸 바라보는 3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환자가 쓸데없는 질문을 계속하니까 이 원장이, 이 의사가 화가 나서 얘를 강퇴시켰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해서 강퇴시키지 않아요. 보통 환자가 같은 질문을 계속 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답변을 계속 유도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약간 냉소적으로 대답을 해줘요. 좀 더 객관적으로 얘기해줘요. 어떻게 될 거라고. 물론 제가 직접 시술을 하는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제가 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의료 경험을 통해서, 진료나 시술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이런 경우를 그대로 방치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대충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설명을 해드리면 자기가 원했던 답이 아니걸랑 기다리면 좋아진다는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통 사진 올릴 때 되게 붉어지고 막 뻘개갖고 막 피지 분비도 늘어나고 옆에 막 한웅성 모낭염도 생겨있고 농포구진도 막 생겨있는 그런 사진들을 올려요. 그러면 대부분 다 악화되죠. 기다리면 더 그냥 무조건 악화돼요. 빨리 치료를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걸 생각하느냐, 레이저 부작용인데 레이저 치료를 또 하라고 권하면 이 의사가 제정신이야 하는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우선 계속 그 답변을 부정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요. 그러다가 나중 가서 뭔가 염증이 조금 가라앉으면 살이 찬다는 느낌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붉어져 있게 되면 밑에 혈액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피부 밑에 그 볼륨을 차지하고 있는 양이 증가해서 피부가 살이 찬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데, 이거는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그 혈액이 빠지면서 피부가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뭔가 더 악화되고 더 심해지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가서는 후회를 하지만 그땐 벌써 뭔가 치료 타이밍을 많이 놓친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그냥 기다려도 많이 좋아질 수 있는데 또 이런 비용을 써갖고 치료를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저 의사가 어떤 상술에 의해서 내 치료를 유도하는 게 아닌가, 막 그런 부정적인 의심을 한번 갖기 시작해요. 왜? 다른 병원에 가서 그런 의심이 생기는 상황을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의사라고 또 안 만든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만들려고 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한번 소비가 일어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더 시술을 받을 상황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상황은 안 되는데 자꾸 부정적인 답변이 달리니까 자꾸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해서 그 답변이 나올 때까지 심리적 안정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환자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막 아끼고 해서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이게 몇 개월 지나서 야 네가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기다리면 좋아진다 그래서 기다렸더니 더 악화됐어. 여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제가 시술 안 했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네가 의사 입장에서 옛날에 내 사진 보고 기다리면 좋아진다고 얘기했잖아. 여기에 대해서 뭔가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줘 라고 행동을 하려고요. 그러면 저는 시술을 한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시술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고, 그래서 단지 사진만 보고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환자 입장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너무 받고 싶어서 제가 그런 답변을 해줬으면 그게 이제 그다음부터 캡처돼서 나중에 저한테 어떤 항의를 하거나 저한테 불만을 얘기할 때 그 자료로 이용되는 거죠. 그러면 저 입장에서는 이 환자를 그냥 방치해서 악화되는 거를 그냥 두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치료를 빨리 앞당겨서 부작용이 생기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걸 최소화 시켜주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 특징은 뭐느냐, 자기가 답을 정해놓고 그 답변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질문의 형태를 조사나 질문 상황을 살짝 바꿔가면서 계속 유도를 해요. 그러다가 뭐 캡처를 해서 나중에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또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또 댓글을 써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시술한 병원에 가서 따져요. 다른 병원 의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너 이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 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전혀 저랑 일면식도 없는 원장님과 저는 원수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입장에서 그게 너무 싫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고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서 나중에 문제될 소지를 다 막고 싶은 거예요. 환자 입장에서 너가 그냥 기다리라고 해서 더 악화됐다 이런 걸 피하고 싶고, 또 너무 부정적으로 써갖고 앞에 시술한 병원의 원장님과 어떤 일면식도 없는데 어떤 불편한 관계가 되는 그런 상황을 다 피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조금 차갑게 달고 너무 좀 날카롭게 달고 하니까 환자가 이 의사 뭐야 이렇게 불친절해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한테 너무 많은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요.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그런데 나중에 기다렸다가 악화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답변해드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지를 제 책임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제가 시술한 의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만약에 시술한 의사고 그 에너지 세기를 어느 정도로 쌓고 그 상황이 어떻다 다 알고 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지만 그 환자 입장에서는 딴 병원에서 어떻게 시술 받은지 모르는 상태에서 결과만 들고 와서 저한테 묻는 거라서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제 의견을 마음대로 얘기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 병원의 원장님한테 물어보면 나 에너지 이렇게밖에 안 썼는데 무슨 소리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만 보는 것도 사실 정확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걱정되면 빨리 치료를 해서 빨리 해결하는 게 환자 입장에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좋은 길이고, 만약 기다리려고 작정을 했으면 저한테 그 책임 소지를 물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답변을 해주려고 한다. 좀 차갑게 느끼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답변을 다 달아드리고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해주는데 자기가 그 답변을 보고 자기가 생각했던 답변이 아니라고 화가 난다고 그걸 다 지우고 탈퇴해버리면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환자들이 그걸 보고 아 이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할 때 좀 알아서 많은 사람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자기만 보고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답이 아니라고 화가 난다고 지워버리고 나가는 거는 너무나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그 본인 스트레스 받는 거 알죠? 근데 다른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좋은가, 그리고 답정너라고 생각을 하고 답을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제가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려고 하고 있고 앞에 일면식이 없는 원장님과 충돌이 나는 걸 가급적 피하고 싶다. 이게 닥터송의 생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치료를 해서 부작용이 나고 악화됐다. 무작정 기다리는 상황보다는 뭔가 적극적인 조치를 해줘서 그 환자가 빨리 스트레스를 없애게 하는 게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닥터송 너도 가끔 기다리라고 하잖아.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이 정도 기다렸을 때 이 정도 없어지더라까지의 그 기간까지를 두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기간까지 기다렸는데도 전혀 호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뭔가 액션을 취하고 조치를 취해서 빨리 잡아줘야죠. 아니면 좋아지다가 다시 악화됐으면 그건 우선 약으로 커버해 볼 수 있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번 내용은 어떤 내용이다? 질문을 할 때는 답정너 같이 답을 정해놓고 질문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답변이 나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상태로 질문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